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부 일타 강사가 되기 위한 대면 강의 노하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들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의를 위해선 콘텐츠, 전달력, 시각자료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콘텐츠나 시각자료가 아무리 좋아도 전달력이 좋지 않으면 일단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들었는데 막상 별 내용이 없다. 집중한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시각자료가 너무 올드하면 학습자들의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다 중요한데요. 이 세 가지를 잘하기 위해서는 3P, 목적, 사람, 그리고 장소와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목적이 진짜 중요한데요. 학습자들이 이 강의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게 뭘지를 먼저 분석하셔야 됩니다. 보통 강의를 준비하시면 거의 내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정도로 내 강의 주제나 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학습자들이 내 분야의 전문가도 또 내 업무를 이어받을 후임자도 아닙니다. 그들이 과연 내 강의 내용에서 얻고자 하는 게 뭔지 또 내 강의 주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고민하시면서 강의 내용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또 그들이 직급, 인원, 경력에 따라서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전에 파악하는 게 좋겠지만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강의 시작할 때 간단한 온라인 툴이나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오늘 배우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적어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던가 아니면 오늘 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이해하시나요? 10점 만점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장소와 시간 등의 환경도 고려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 강의장이 크거나 인원이 많다라고 하면 멀리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큰 글씨와 키워드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점심시간 이후에 내 강의가 진행된다 하면 학습자들이 졸릴 수 있기 때문에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루 종일 비슷한 내용의 강의가 중복된다라고 하면 앞 시간과 비슷한 내용은 과감히 제외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중요한 점은 강사가 이 주제와 어떠한 연관이 있냐를 꼭 고려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계획서 강의를 진행하게 됐다. 보통은 강의를 맡을 때 주제 정도만 던져주면서 이 강의를 좀 준비해 주세요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내가 사업계획서 강의를 맡게 됐는데 나는 사업계획서를 한 번도 작성해 본 적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강의를 준비하실 건가요? 보통은 일단 사업계획서 쓰는 법을 막 찾아보면서 사업계획서 쓰는 법에 대한 내용을 막 일단 만드시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사업계획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먼저 고민해 보는 겁니다. 나는 사업계획서를 써보진 않았지만 사업계획서를 읽는 사람이야. 그럼 거기서 출발하셔야죠. 사업계획서 쓰는 법을 그냥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저는 사업계획서를 읽는 사람입니다. 하루에도 한 100장의 사업계획서를 보는데요.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지만 이 중에서는 읽히는 사업계획서가 있고 아예 보이지 않는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저는 사업계획서를 보는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읽히는 사업계획서를 쓸 수 있는지 그 관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내 경험에서 편하게 강의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에 대해서 무턱대고 그냥 준비하지 마시고 이 주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나와의 연관성을 꼭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건 학습자입니다. 학습자들은 과연 사업계획서를 쓰는 사람인가요? 만약에 쓰는 사람이라면 강의 내용이 너무 재밌겠죠. 흥미롭겠죠. 그런데 만약에 사업계획서와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사실 이 주제가 흥미롭지 않습니다. 이때는 무조건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보통 쓰는 사람의 관점에서 자료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읽는 사람의 관점에서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저는 오늘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읽는 사람의 관점에서 자료를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학습자들도 나에게 필요한 내용이구나 하면서 집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경험에서 주제를 이끌어내는 것. 그래야 훨씬 더 풍성한 내용이 되고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강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도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의 도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학습자들의 마음을 여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내용들은 도입에서 학습자들의 몰입을 유도하기 위해 담으면 좋을 내용들입니다. 강의에 따라서 모든 항목을 다 포함시키기는 사실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강사 소개와 학습 필요성은 반드시 포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대부분 안녕하세요, 무슨 팀의 누구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밝히고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강사와 학습자의 입장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팀의 누군데요 하면서 간단히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면 훨씬 더 친근감을 형성할 수 있고요. 자연스럽게 학습자들도 강사와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강사를 소개하는 방법들은 다양한데요. 저는 3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해시태그 자기소개가 있습니다. 해시태그 자기소개는 한눈에 강사의 성향이나 강점을 파악할 수 있어서 친근감을 줄 수 있는데요. 화면에는 여러 가지 해시태그를 소개하지만 실제 말할 때는 이 중에서 2-3가지만 선택해서 에피소드와 함께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는 직무 중심으로 나를 소개해 주시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식일 텐데요. 나의 전문성을 강조해야 되는 강의에서는 가장 적합합니다. 이때도 슬라이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시기보다는 이 중에서 1-2가지 주요 경험이나 프로젝트를 골라서 사례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숫자 퀴즈 형식인데요. 숫자 3개를 적어놓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26이라는 숫자를 보여주면서 26, 이 숫자는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녀온 출장 횟수입니다. 처럼 숫자로 스토리를 풀어가면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강사 소개를 하실 때 모든 내용은 강의 주제와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강의에서 편안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과 계속 상호작용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질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강의에 대한 집중도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에도 단계가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갑자기 학습자들에게 막 질문을 던져버리면 학습자들은 당황하거나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답을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되고요. 질문도 가벼운 내용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용어를 설명해야 된다. 그러면 누군가를 지목해서 이 용어에 대해서 아시나요? 이렇게 질문하시기보다는 전체에게 혹시 이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도로 가볍게 확인하는 거죠. 또 개인의 경험이나 깊은 지식을 요구하는 질문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고 편안한 질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학습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질문을 위해서는 꼭 이 3가지를 고려해 주셔야 되는데요. 질문할 때는 학습자에게 충분히 답을 생각할 시간 주기. 정말 가서 지목을 하면서 질문해야 된다 할 때는 즉시 지목하지 마시고 이 답은 1조에서 3조 중에서 한번 들어볼게요 라면서 단계적으로 여유를 두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조에서 3조는 준비를 할 테니까요. 또 학습자가 혹시 틀린 답을 했다라도 아닌데요? 틀렸습니다. 이렇게 무안을 주지 않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혹은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면서 학습자도 정답을 무조건 맞춰야 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자유롭게 의견을 내도 되는구나. 라는 분위기를 느끼게 만들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의 시각화도 매우 중요하죠. 강의 자료를 제작할 때는 단순하고 또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멋지게, 예쁘게를 많이 고민하시는데요. 슬라이드는 멋지게, 예쁘게가 아니라 학습자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와 시각적인 요소를 담아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처음부터 완벽한 슬라이드가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수정해 나가시면 됩니다. 화면 보시면 3단계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먼저 1단계처럼 필요한 내용을 일단 다 슬라이드에 적어봅니다. 그리고 키워드 제목, 간략한 설명을 남겨봅니다. 훨씬 더 명확하게 전달이 가능하죠.
1단계처럼 돼버리면 학습자들이 이미 화면에서 다 읽어버리기 때문에 강사의 설명이 지루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미지나 아이콘을 추가해서 더욱 직관적이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슬라이드를 단계적으로 시각화하면 청중도 더 이해하기 쉽고 강사도 슬라이드를 좀 쉽게 준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달력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용과 슬라이드가 탄탄해도 전달력이 부족하면 집중하기 어려운데요. 시선이나 제스처, 목소리 모든 거를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근데 시선은 학습자의 눈을 이렇게 바로 바라보기보다는 인중 정도를 바라봐 주시는 게 학습자가 좀 부담이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중 정도를 바라봐 주신 후에 그 학습자와 어느 정도 눈이 마주쳤다. 그러면 살짝 고개를 끄덕이신 후에 또 다른 학습자로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보통 슬라이드 쪽으로 이렇게 등을 돌리고 서 계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면 등 뒤에 학습자들, 사각지대에 있는 학습자들은 강사의 뒷모습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학습자들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정면을 봐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제스처는 막 세 가지 높게, 넓게 막 이렇게 크게 해주시는 것보다는 차렷 자세로 있으면 강사가 너무 긴장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손을 가슴과 배꼽 정도 사이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놓고 마이크를 만약에 들고 있다라고 하면 이걸 마이크라고 해볼게요. 마이크를 들고 있다라고 하면 한 손은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화면을 가리켜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자유롭게 내용에 따라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너무 차렷 자세를 하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앞으로 손을 모으고 있거나 이런 경직된 자세만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인터기를 이렇게 막 흔들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학습자들이 너무 피곤해지기 때문에 포인터기도 필요한 경우에는 점을 찍어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소리는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워, 중요도에 따라서 목소리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근데 무조건 크게만 계속 해버리면 학습자들이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크게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작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용에 따라서 말의 속도를 조절해 주셔야 되는데요. 핵심 내용을 전달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천천히, 그리고 덜 중요한 부분은 빠르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간혹 한 글자 한 글자씩 읽어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지금 저 보시면 말의 속도를 통한 완급 조절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 글자씩 읽으면 책 읽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단어는 덩어리로 말의 속도를 통한 완급 조절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덩어리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느껴지시나요? 말의 속도를 통한 완급 조절 전략이 말의 속도를 통한 한 번에 갔죠. 이렇게 덩어리로 읽어주시는 게, 말씀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포즈. 저는 이게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내용을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 학습자들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또 생각할 시간도 줄 수 있습니다. 학습자의 집중력은 7분 이상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흥미로운 요소를 추가하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목소리의 다양한 방법으로 주목을 끄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화면의 표현들을 강의하면서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 표현은 피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히 많이 사용하시는 게 첫 번째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 강의가 처음이라 같은 표현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사실 강의가 너무 긴장되고 부담스러운 경우에 많이 말씀하시는데 처음이라서 내가 떨린다, 솔직하게 말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까지는 분명히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떨려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는 건 처음이라 떨리지만 제 1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것처럼 강의에 대한 전문성을 느껴주실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다른 예로 많이 하시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의 업무와 딱히 상관은 없는데 일단 그냥 들어보시고요.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불특정 다수에게 강의할 때 이렇게 말씀해 버리시면 청중은 집중을 하려다가도 나랑 별로 연관이 없다고 하면서 집중을 안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까 사업계획서 예시처럼
강의 내용과 청중의 업무를 어떻게든 연결시켜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일타 강사가 되기 위한 대면 강의 노하우를 살펴봤는데요. 대부분 초반부에 가장 긴장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도입부에 좀 자신감이 없거나 실수하면 당황해서 뒷내용까지 충분히 자신감 있게 전달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반면 처음이 성공적으로 시작되면 대부분 자신감을 가지고 마무리까지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입부에 많이 연습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인사하실 때 나에게 가장 긍정적인 표정을 보이는 학습자 한두 분을 캐치해 주세요. 그리고 강의 중에 떨린다. 그분들을 보면서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의 멋진 강의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